난청과 치매를 한 번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살리면 뇌가 살아나고 뇌를 살리면 귀가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가 50년 동안 환자를 보며 수없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귀와 뇌를 따로 관리하다가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잃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TV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대화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건 단순히 귀가 약해진 게 아니라 뇌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만 문제였던 분들이 12년 사이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무너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무서운지 아는 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72세 김종환 어르신은 귀가 먹먹해지고 이름을 자주 잊는다고 하셨습니다. 청력검사와 인지검사를 해보니 난청과 치매 전 단계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와 뇌를 함께 살리는 생활습관을 시작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청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회복됐습니다. 80세 박영자 어르신은 손주 목소리를 듣지 못해 늘 혼자 계셨지만 귀를 깨우는 운동과 뇌 자극 훈련을 병행하자 3개월 만에 대화가 가능해지고 표정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든 따라하면 재현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방법을 숨김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와 뇌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고 이미 진행된 증상도 늦출 수 있는 생활습관.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회복했던 생생한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평생 귀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다음에도 이런 기적 같은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5분 루틴을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신다면 난청도 치매도 두렵지 않은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귀와 뇌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잘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귀는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뇌를 자극하고 활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잃는 게 아니라 뇌의 활력과 기억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환자를 보며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귀 건강이 좋은 분들은 뇌 건강도 오래 유지됩니다. 반대로 귀를 방치한 분들은 뇌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귀와 뇌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을 생활 속에 녹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귀가 약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자극입니다. 소리 자극이 끊기면 뇌는 마치 불 꺼진 방처럼 활동을 멈춥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귀와 뇌는 깨어납니다. 특히 귀 주변을 자주 만지고 혈류를 흐르게 하면 뇌까지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또한 귀를 단련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를 위로 당기고 옆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 양손으로 귀를 덮고 가볍게 두드려주는 동작. 이런 간단한 자극이 귀 속 혈관을 깨우고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동작을 하루 2번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알려드립니다. 72세 김종환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귀 스트레칭을 하고 낮에는 손주와 책 읽기를 이어갔습니다. 4개월 뒤 청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좋아졌고 표정이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80세 박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귀 운동이 별 소용없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꾸준히 하시자 손주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예전 기억까지 되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귀와 뇌를 살리는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늦을수록 회복은 더딥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신경을 연구하며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귀 문제로 병원을 찾았다가 알고 보니 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귀 안쪽에는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 있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뇌의 특정 부위가 약해집니다. 결국 난청이 단순히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종환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TV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력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난청이 있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이미 초기 치매 전 단계 소견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귀가 약해진 줄만 알았는데 그 사이 뇌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즉시 관리입니다. 귀와 뇌를 함께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김종환 어르신께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귀 혈류를 개선하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를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위아래로 당기고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까지 혈류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리 자극입니다. 귀와 뇌는 자극이 있어야 삽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청신경과 뇌가 함께 퇴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TV나 라디오를 소리 조금 크게 틀어놓고 대화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단, 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청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중간 정도의 음량이 가장 좋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80세가 넘어서 거의 대화를 포기하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매일 20분씩 들으면서 귀 운동을 함께하자 3개월 만에 청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 기억도 선명해지고 대화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외부 세상과의 연결이 줄어듭니다. 이게 뇌에 치명적입니다. 소리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뇌는 점점 활동을 멈추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귀 건강이 곧 뇌 건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순남 어르신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가족 이름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 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인지기능 점수가 10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에서 다시 뇌로 충분한 자극이 전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수 있다는 건 단순히 귀가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뇌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뇌도 함께 잠들어 갑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을 하루 5분씩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 주변 마사지를 하면서 귓불을 가볍게 당기고 턱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때 숨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귀와 뇌를 동시에 깨우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귀와 뇌를 함께 단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 혈류를 살리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귀를 감싸줍니다. 그 상태에서 귓불을 천천히 아래로 당기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놓습니다. 이 동작을 3번 반복하면 귀 주변의 모세혈관이 열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두 번째는 소리 자극 훈련입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귀와 뇌가 동시에 게을러집니다. 라디오나 음악을 켜두고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하거나 가볍게 흥얼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 목소리나 좋아하는 노래는 청각신경과 기억 중추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손주가 읽어주는 동화를 매일 듣고 3개월 만에 기억력 점수가 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귀 속 전정기관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뇌도 함께 약해집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한 발로 서기나 천천히 제자리 돌기를 해보세요. 이 동작은 귀 속의 평형 감각을 깨우고 뇌의 공간,
지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네 번째는 귀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은 귀와 뇌 모두에 해롭습니다. 특히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청신경이 손상되고 뇌의 청각 영역이 위축됩니다. 또한 귀지를 무리하게 파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귀지는 외부 이물질과 세균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입니다. 귀와 뇌 건강에는 혈관 건강이 필수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혈류를 개선하고 청신경을 보호합니다. 또한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기름지고 짠 음식은 귀와 뇌혈관을 막아 노화를 가속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생활 습관을 맞춤형으로 조합해 드립니다. 72세 김종환 어르신은 아침 귀 마사지와 저녁 소리 자극 훈련을 병행했고 80세 박영자 어르신은 균형 감각 훈련과 식단 개선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모두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과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와 뇌는 함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귀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하루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루틴의 첫 단계는 귀를 깨우는 손열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20초간 빠르게 비벼 온기를 만든 뒤 귀 전체를 감쌉니다. 이때 손바닥의 온기가 귀 속 깊숙이 전달되도록 10초 이상 유지합니다. 그 다음 귓불을 아래로 당기고 귀 윗부분을 위로 밀어 올리며 5초간 멈춥니다. 이 동작은 귀 주변의 혈관과 신경을 자극해 뇌까지 혈류를 보내는 강력한 시동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귓바퀴 원그리기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귀 가장자리를 잡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이때 귀 속 전정기관까지 자극돼 균형 감각과 청각이 함께 깨어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아침 저녁 2번만 해도 2주 안에 귀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턱 관절 풀기입니다. 양손을 턱 양옆에 대고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닫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귀 속 압력이 조절되면서 청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턱과 귀는 해부학적으로 가까워서 턱이 굳으면 귀 혈류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소리 집중 훈련입니다. 라디오나 음악을 틀고 1분 동안 소리에만 집중해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들었던 내용을 속으로 반복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청각뿐 아니라 기억 중추인 해마가 함께 훈련됩니다. 72세 김종환 어르신은 이 훈련을 매일 하며 잊었던 옛 노래 가사를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균형 회복 동작입니다. 벽 옆에 서서 한 발로 10초간 서 있는 동작을 번갈아 합니다. 처음에는 넘어질까 걱정돼 벽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점점 시간을 늘리면 귀 속 전정기관이 강해지고 뇌 공간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80세 박영자 어르신은 이 동작을 시작한 뒤 현관문에서 신발을 신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5분이면 귀와 뇌를 동시에 깨우는 완벽한 루틴이 완성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와 함께 검증한 방법이기에 누구나 안심하고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하고 멈추면 효과가 없지만 3개월 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 귀와 뇌를 지키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생활 속 주의사항과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와 뇌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실수는 소음 방치입니다. 길거리의 큰 소리나 공사장 소음 같은 강한 자극에 귀를 오래 노출하면 청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고 뇌의 청각 영역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외출 시에는 소음 차단용 귀마개를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귀 건강 점검을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은 정기적으로 검사하지만 청력 검사는 잊고 지내십니다. 귀와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청력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과 예방이 훨씬 수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균형 감각 훈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귀 속 전정기관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한 발로 서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간단한 훈련을 매일 실천하면 전정기관과 뇌가 함께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실수는 귀의 무리한 청소입니다. 면봉이나 뾰족한 도구로 귀를 자주 파는 습관은 외에도 피부를 손상시키고 세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깊숙이 귀지를 파내면 오히려 청력에 손상을 주고 뇌로 가는 신경 자극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귀지는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귀와 뇌 모두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고지방 고염식은 혈관을 좁히고 혈류를 떨어뜨려 귀와 뇌 건강을 동시에 해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청신경과 뇌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B군은 청신경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은 귀와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면 뇌는 급속히 위축됩니다. 대화를 줄이는 것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청력이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귀와 뇌는 함께 돌보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귀를 살리는 습관이 곧 뇌를 살리는 습관이고 뇌를 지키는 것이 곧 귀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실제로 귀와 뇌 건강을 동시에 회복한 환자들의 더 깊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6세 장기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2년 전부터 TV 소리가 작게 들리고 사람 말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점점 대화가 불편해지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난청과 함께 경도인지 장애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장기호 어르신께 귀 혈류를 개선하는 마사지와 소리 집중 훈련을 매일 10분씩 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매주 2회 이상 동네 어르신 모임에 나가 대화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2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달째부터는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 속도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검사에서도 청력과 기억력 모두 이전보다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1세 송순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넘어질 뻔한 일이 잦아져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청력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전정기관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기억력도 서서히 감퇴 중이었습니다. 저는 균형 감각을 살리는 한발 서기와 제자리 돌기 훈련을 매일 실천하게 했습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퀴즈를 풀고 노래를 부르도록 권했습니다. 4달이 지난 후 송순남 어르신은 더 이상 넘어질 뻔한 적이 없었고 가족들도 예전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9세 정혜옥 어르신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TV를 거의 보지 않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 하루 30분간 라디오 듣기와 귀 스트레칭이었습니다. 또한 주 3회 경로당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나가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친구들이 생겼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3개월 뒤 청력 검사와 인지 기능 검사에서 모두 호전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귀와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귀의 좋은 습관은 뇌를 살리고 뇌의 좋은 습관은 귀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귀와 뇌를 동시에 살리는 생활 속 황금 시간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시간대 관리법의 첫 번째는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귀의 혈류도 느려져 있습니다. 이때 귀를 깨우는 손열 마사지와 귓불 당기기를 하면 하루 종일 귀와 뇌의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5분 정도 균형 감각 훈련을 더하면 전정기관이 깨어나고 뇌의 각성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후 30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이후 졸음을 느끼는데 이때 귀와 뇌가 동시에 쉬어버리면 오후 활동이 무겁습니다. 점심 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라디오 뉴스 내용을 듣고 기억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리 자극과 기억력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 오후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몸이 느슨해질 때 귀와 뇌의 자극이 줄어들면 밤새 뇌 활동이 둔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이나 친구와 10분만이라도 대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 귀로 듣고 뇌로 생각하며 말하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의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는 취침 직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켜둔 채 잠들지만 이는 귀와 뇌 모두를 피로하게 합니다. 대신 조용한 환경에서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하루 동안 들은 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이 습관은 귀의 긴장을 풀고 뇌가 편안한 상태로 잠들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네 가지 황금 시간대의 귀와 뇌를 관리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진다고 강조합니다. 72세 김종환 어르신도 이 시간대 관리법을 실천하며 청력과 기억력 모두 회복했고 81세 송순남 어르신은 넘어지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귀와 뇌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보조기구보다 매일의 꾸준한 습관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신호와 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대화 중 반복적으로 되묻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물어보는 횟수가 늘었다면 청력 저하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귀 검사를 받고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리가 들리지만 뜻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종소리나 음악은 들리는데 말소리가 흐릿하게 들린다면 청각신경의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청각 해석 부위까지 약해졌다는 신호이니 즉시 소리 자극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걸을 때 중심이 잘 잡히지 않거나 가끔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귀 속 전정기관이 약해진 것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낙상 위험뿐 아니라 뇌의 공간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대화를 피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잘 안 들리니 부끄럽거나 답답해서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면 뇌의 여러 부위가 빠르게 위축됩니다. 청력이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뇌가 살아남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기억력 저하와 청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귀와 뇌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귀 관리와 뇌 훈련을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저는 이런 신호를 보이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대응한 분들은 대부분 호전됐지만 방치한 분들은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언제 시작했느냐였습니다. 따라서 귀와 뇌 건강은 신호를 알아채고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귀 혈류를 깨우는 손열 마사지와 귓불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낮에는 음악과 대화를 통해 청각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세요. 저녁에는 균형 감각 훈련과 기억 회상 훈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귀와 뇌를 함께 돌보는 생활을 시작하면 단순히 난청과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손주 목소리를 또렷하게 듣고 친구와 즐겁게 대화하며 오래도록 스스로의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와 뇌 건강을 위해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꼭 시작해 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